네소스라는 센타우루스 소행성에서 증폭되고 있어요. 네소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천체입니다. 센타우루스 소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성과 해왕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을 묶어 센타우루스 소행성군이라 말하는데 그중 하나가 네소스라는 소행성체죠. 네소스라는 이름과 센타우루스 모두 그리스 신화 켄타우루스 종족에서 따왔습니다. 네소스는 아주 유명한 호세칸이었는데 멋모르고 헤라클레스의 아내를 탐하여 겁탈하려다 헤라클레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백스가 이 미행성 전체를 변환하고 생명체를 모조리 죽인 다음 본자 형태를 변형하고 연구를 위해 뇌파를 디지털화하는 걸 다 봤을 만큼 있었죠. 백스가 테라포밍하는 과정에서 네소스의 생명체를 모두 죽인 후에 디지털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네소스의 생명체로 보이는 모든 동식물들은 모두 기계인 거죠. 제가 케이드6가 구출될까 해서 신호를 증폭했어요. 신호가 처음 나온 곳은 난파선입니다. 케이드의 난파선이 아닌 추락한 엑소더스 블랙의 탈출선이죠. 케이드의 고스트 신호를 이 탈출선의 통신장치로 증폭시켰습니다. 네소스는 데스티니 1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그리모어의 내용인데 케이드가 우연히 네소스 관련 기사를 찾아내죠. 그리모어 기준으로 126년 전, 그러니까 현재 데스티니 세계관 기준으로 약 13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네소스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태를 멈추고 태양계 내에 다시 위치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네소스는 특이한 천체입니다. 소행성체는 소행성과 해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천체를 말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고 광범위한 이동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네소스의 범위는 토성 주변부터 태양계 외곽인 카이퍼 벨트까지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백스의 테라포밍으로 인해 소행성이 백스처럼 순간이동을 하는 컨셉으로 게임에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이 제게 선물을 주곤 했어요. 하지만 모두 500년 전에 죽었죠. 엑소더스 블랙은 약 500년 전 식민지 탐사를 나서다가 갑자기 함선 앞에 순간이동한 소행성체에 추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었죠. 백스는 500년 전부터 약 370년간 테라포밍했고 그 결과 네소스의 변환을 92.014% 완료했어요. 130년 전에 어떤 이유로 테라포밍을 멈추었는지, 왜 변환을 100% 완료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케이드가 갇힌 백스의 순간이동 루프는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순간이동됩니다. 네소스에서 처음 케이드를 발견한 곳은 신성한 땅 중심부, 그 다음은 거인의 샘, 마지막 탈출했을 땐 안전장치가 있는 곳 주변으로 텔레포트 됩니다. 케이드는 붉은 군단으로 인해 거점을 잃었을 때 곧바로 네소스로 향했습니다. 처음 정보를 입수한 이후에 줄곧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힘을 되찾기 위한 은신처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오라고 면담 좀 하게. 머리에 총알이나 심어주고 샌드위치나 먹지 뭐. 그곳에서 안전장치를 만나고 백스 순간이동기를 발견한 케이드는 그것을 이용해 붉은 군단의 경비망을 뚫고 곧바로 가오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전 경고하려 했죠. 그래, 똑똑하진 않더군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고 안전장치는 말렸지만 멍청한 케이드가 강행한 덕분에 우리가 네소스로 오게 됐죠. 우리도 케이드처럼 갇히진 않을까요? 거인의 샘에서 수호자가 처음 백스 관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하지만 케이드처럼 조작하려 한 게 아니라 단순히 통과했기 때문에 갇히진 않았습니다. 저거 뭐야? 히드라? 좋아. 아니 저거부터 처리해. 그 다음이 나야. 수렴한 정신 하팍스입니다. 하팍스는 성경에서 유래한 말로 단 한 번 사용된 문장, 쓰임이 매우 희귀한 언어 형태를 말합니다. 평소 네소스에는 거인의 샘으로 들어가는 길이 백스 장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몰락자 때문에 백스가 잔뜩 흥분했네. 닥치는 대로 죽인다는 뜻이야. 난 엑소더스 블랙에 엎드려 있어야지. 케이드가 순간이동 루프에서 탈출하면서 안전장치 주변 몰락자들이 반응했고 그 몰락자들 때문에 백스가 반응했습니다. 빛을 잃은 케이드는 이들을 피해 안전장치의 반응로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금 몰락자한테 들켰거든. 이 때문에 수백 년간 백스와 몰락자의 눈을 피했던 안전장치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진짜 큰 백스네요. 관문군주 아칸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산에서 평지로 가는 길목이었다는데 수호자가 아칸토스를 처치하면 엑소더스 블랙으로 가는 길목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통합니다. 저기 빨리 좀 와줄래? 방금 내 예쁜 뿔을 내 얼굴에서 뽑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예쁘고 예쁜 뿔을 말이야. 케이드는 몰락자들의 언어 엘릭스니어를 알아듣습니다. 몰락자 대장 잘릭스입니다. 이 보스 몬스터는 죽을 때 자신의 소각대포에 의해 죽습니다. 그래서 몸이 주황빛으로 녹아 조각나 떨어지는데 이 같은 사막 모션을 갖고 있는 건 이 몬스터가 유일합니다. 새 함장을 등록했습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함장님. 대원이 전부 죽어 공석의 함장 자리를 수호자에게 부여합니다. 보호막 가동 중. 케이드 6는 물러서야 해요. 무방비처럼 보이는 이 통로는 함장의 권한이라 마음대로 오고 가는 것이며 안전장치의 위치를 알고 있는 몰락자들도 뚫지 못하는 보호막으로 들려져 있습니다. 케이드는 붉은 전쟁이 끝나고 네소스에 자신의 전담 정찰꾼을 배치합니다. 퀸티스 리, 공허 헌터인 그녀는 케이드가 개인으로 임무를 맡길 정도로 실력자이며 네소스의 지하 깊은 곳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정찰 과정에서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공허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깨우쳤는데 그 힘을 벼려 만든 것이 오르페우스 보호장구입니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며 리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영웅입니다.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길래 영웅이 되는 건가 봤더니 그의 연주가 저승의 신을 감동시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지입니다. 그는 그렇게 죽은 아내의 영혼을 잡아 지상으로 올라가지만 탈출 직전 뒤를 돌아보는 금기를 저지르게 되고 2번이나 아내와 사별하는 비운의 인물이죠. 그래서 오르페우스 보호장구 지식의 서문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장식 중엔 칼리오페의 자장가라는 장식이 있는데 칼리오페는 오르페우스의 어머니입니다. 현악기를 관장하는 뮤즈이며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론 사이에서 오르페우스를 낳았습니다. 네소스 궤도에는 리바이어던에 타고 있는 칼루스 황제가 있습니다. 칼루스는 네소스라는 행성 자체를 집어삼켜 연료로 사용하려다 거대한 백스 때문에 결국 흡수하지 못합니다. 네소스와 악연이 있는 헤라클레스는 칼루스의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자는 헤라클레스, 미국식 철자는 허큘러스인데 뒷부분 아클레스와 큘레스를 혼합해 아나그램하면 칼루스가 완성됩니다. 신화의 뒷부분에서 헤라클레스가 죽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네소스의 피입니다. 다음 확장팩 기체저편에서 네소스는 초기 목적지 중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천체입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위성과 행성 그리고 칼루스 관련 전시장과 리바이어던 컨텐츠가 모두 사라지는데 말이죠. 네소스를 죽인 헤라클레스와 네소스를 집어삼키려 한 칼루스, 헤라클레스를 죽인 네소스의 피와 사라지는 칼루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네소스, 묘하게 일맥상통합니다. 기갑단 관련 경이무기 아크리우스의 전설에도 아나그램이 숨어 있습니다. 지식의 이카루스가 언급되는데 이카루스와 아크리우스는 서로 같은 알파벳을 공유합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 가까이에 다가가다 추락하는 비운의 인물이지만 아크리우스는 기갑단 신화에서 태양을 탐하고 결국에 취해 기갑단의 첫 황제가 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내 새 친구들을 만났나 보네. 안전장치랑 개 쌍둥이 못된 안전장치. 안전장치와 케이드는 수호자가 오기 전 이미 많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드 유닛, 케이드 유닛, 케이드 유닛. 케이드 6는 케이드 6가 구출될까 해서 케이드 6에게 필요할 거예요. 안전장치는 보통 케이드를 부를 때 유닛과 6를 꼭 뒤에 붙여 부르는 편입니다. 인공지능이 엑소에게 표현하는 애칭 같은 거죠. 케이드를 잃다니 제 마음이 마음이 포쉐이큰에서 케이드가 죽었을 때 안전장치는 케이드를 케이드라고 부릅니다. 네소스는 아르카디아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활동하는 네소스의 모든 곳이 다 거대한 계곡인 거죠. 실제 그리스 남쪽에 아르카디아 현이라는 경기도 크기의 큰 행정지역이 있습니다. 우연인지 이 아르카디아 현이 속한 곳은 펠레폰 네소스 반도입니다. 아르카디아는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상향, 낙원을 뜻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우거진 숲풀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유럽의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죠. 네소스는 케이드의 낙원으로 묘사됩니다. 케이드는 억지로 맡은 헌터 선봉장을 떠나 항상 자유로운 모험을 원했습니다. 태양계 끝자락 미지의 소행성, 추락한 식민지 우주선과 외계 종족 간의 전쟁, 그리고 황금기 보물. 네소스는 케이드의 아르카디아입니다. 이상향과 낙원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유토피아. 아르카디아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곳을 뜻하지만 이 둘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유토피아는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 언젠가 존재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아르카디아는 이룰 수 없는, 이미 존재했었지만 잃어버린 그런 과거를 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소스는 케이드가 있었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장소에, 이 낙원에 케이드가 영영 오지 못할 뿐이죠. 네소스는 케이드의 아르카디아입니다.